이거 아까 갖고 이거 바꿔온 한다고 라디에이터와 원래 장착돼 약간 있던 딴 라디에이터를 비교해보니 이제야 맞는다. 금방이네 아주. 라디에이터 밖으로 갔다 왔다 하는 바람에 시간만 까먹고 말았다. 새 라디에이터를 구하는 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번엔 제대로 장착할 수 있을까? 다행히 라디에이터는 쏙맞게 들어간다. 장착하는 일은 동덕 씨가 했지만 자동차 정비사가 꾸민 바우리가 없었다면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일이다. 역시 배웠다고 못한 데네요. 오늘 바울이 없었으면 어려울 뻔했죠. 야, 참 대견스러워.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자란 아들을 보니 완금 씨는 뿌듯하기만 하다. 라디에이터를 갈아 끼운 후 시운전을 해보려는 순간 잘 고쳐졌을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시동이 걸린다. 벼르고 별렀던 일을 해내고 나니 시원하고 뿌듯하기만 한 동덕 씨. 바울이도 아버지 앞에서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나 은근히 긴장했었는데 일이 잘 마무리돼 기분 좋다. 어디서 갖다 놨구나. 갖다 놓네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이 모자라. 다음 날 동덕 씨는 아내와 함께 집에서 멀지 않은 처갓집을 찾았다. 안 해도 되겠다. 바쁜 농사일 도울 생각에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왔다. 저마다 일하느라 분주하기만 한데 완금 씨는 할 일 없이 한가하게 구경만 하고 있다. 다치기 전에 농사일 거들던 기억들이 스쳐간다. 딸과 사위, 손자들이 찾아온 게 더없이 반가우면서도 딸만 생각하면 어머니 가슴은 저려온다. 눈물밖에 안 나지. 왜요? 불쌍하잖아요. 욕심 못 쓰고 이렇게 친정에 오늘도 털을 가요. 털도 못 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제 손으로. 그러니까 속상하지. 활동적이고 시원시원했던 맏딸이 친정에 오면 집안 곳곳은 시끌벅적했었다. 그런데 이젠 차 안에만 앉아 있어야 하다니.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머니 억장이 무너진다. 음식 먹고 왔지. 밥도는 먹고 이래요? 나 먹었지. 근데 왜 또? 울지 마. 아, 왜 쓸데없이 자꾸 울어? 몸 생각해야지. 딸이 속상해할까봐 눈물을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오늘도 마음대로 안 된다. 울지 말라는데. 사위를 봐도 안쓰러운 마음뿐이다. 수고요. 미안해. 미안 이런 거 드시나 드셔야죠. 딸을 돌보는 일만도 힘겨울 텐데 이따금씩 농사일 도우러 들르곤 하는 사위가 고맙기만 하다. 농약을 치다가 옷에 농약을 묻히고 말았다. 동덕 씨는 젊은 사람에게도 힘든 농사일을 노인분들이 하고 있는 게 늘 마음에 걸린다. 혼자 놔둔 아내가 걱정이었는데 잔소리는 여기까지 와서도 여전하다. 바울이 손이 예, 쓰다고 오르막 싸게 돌려. 요한이 손은 부지런한데 바울이 손은 느리적거려. 기 맞고 이러면 괜찮아. 귀 막고 일하라니 동덕씨다운 충고다. 친정집에 와도 완금 씨는 집에 안 들어가고 늘 차 안에 앉아 있곤 한다. 안에 들어가면요 누가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옆에 없고 바쁘니까 다 일하려면 없잖요. 그래서 부르려면 급한 일 있으면은 부르려게도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있으면은 여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러고 그래서 소리치면은 빨리 듣고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편해서 그래요. 마음이 안 좋죠. 뭐 이렇게
저 사람이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었는데 이렇게 꼼짝 못하고 갇혀 있는 것처럼 묶여 있으니까 본인도 마음도 안 좋고 당연하고 쫓기는 사람도 다 모든 사정을 아는 사람이니까 더 마음이 안 좋고 그렇지. 친정집은 마당에서 집안까지의 거리가 동덕 씨 집보다 멀어 없는데도 힘이 더 든다. 요즘은 자꾸 허리가 아파 아내 없는 일이 더 힘겹다. 다른 건 갖고 올게 내가야. 씨암탉이라도 잡아줘야 하는데 농사일 바빠 그러지 못하는 게 미안한 완금 씨 어머니. 방에 가만히 앉아 나이든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는 건 편치 않지만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하기도 하다. 아 밥만 있다. 밥솥이 좋은가 쌀이 좋은가. 완금 씨 어머니는 이 돌의 모습이 측은하기만 하다. 자식의 아픈 모습을 보면 산가슴을 앓는 것이 모든 어머니의 같은 운명일 것이다. 바지런하던 딸이 하루아침에 꼼짝 못하게 되자 어머니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가셨다. 남의 귀한 아들에게 못할 짓 시키는 것 같아 사위 보기도 민망하기만 하다. 한편 완금 씨는 이날 가슴에 앙금으로 남아있는 일을 털어놓는다. 한 달 음력이 6월 6일인데 양력으로 내가 6월 6일 날 다쳤어요. 그러니까 한 달만 참았었으면 한갑잔치 서운하지 않게 우들 한이 되지는 않게 해드렸는데 사고 나는 바람에 못 해드려서 난 지금까지 그게 못이 백혀 한이 돼요. 넘들도 타는 한갑을 말이요. 그러나 완금 씨 아버지는 환갑잔치 못한 것보다 딸 자식이 저 지경이 된 게 가슴에 한이다. 완금 씨가 자식 노릇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에 그동안 놀러온 한과 서름이 터져 나오는 어머니. 동덕 씨는 장모님 눈물 닦아드리랴 아내 바치랴 손이 모자랄 지경이다. 옛날에 여기 아군이 처갓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동덕 씨는 오랜만에 아내와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본다. 아, 여기가 목욕탕이거든. 이쪽이 바로 아빠 목욕탕이었었어. 어디게가? 이거 요 안에. 이 안에? 예. 집안 물을 곳곳엔 넣으면 육지가 건강하고 한 번씩. 명랑했던 아내의 어릴 때 지금은 추억이 한 달에 한 남아있으리라. 목욕하고. 지난날의 기억을 더듬는 완금 씨는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애잔한 마음일 것이다. 이 방은 완금 씨가 처녀 시절에 썼던 이렇게 방. 변했네. 여름이면 모기장 여기다 치고 온 식구가 자고. 저기 문 열어놓으면 시원해. 굉장히 시원했어. 그래서 동생들하고 여기서 탁구도 치고. 저기 내가 한 거야 봐 우리 아빠 이거. 뭐 이거 방석. 이거? 그거 내가 한 거야. 아직도 있네. 예. 학교 다닐 때? 아니 학교 다닐 때 한 게 아니라 처녀 때 한 거야. 지금은 움직일 수 없는 손으로 만든 방석을 보니 이게 한 두 사람 세트는 모두 네 개를 가슴 한켠이 했었는데 저려온다. 2개밖에 안 남았네. 하나 가져갈까? 나도 여성스럽게 덜렁거려도 하는 건 다 해. 수혜도 잘났다. 연신 자신의 솜씨를 자랑하는 아내가 옛날을 회상하다 우울해질까 봐 짐짓 농담을 던져보는 동덕 씨. 빠져 그 아이고. 덜렁덜렁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방석엔 아내의 손때와 처녀 시절의 꿈도 함께 묻어있는 듯하다. 내가 봐도 잘했다. 왼손으로 떴나? 오른손으로 떴나? 이걸 때는 오른손. 오른손 왼손 다 썼지. 난 왼손 오른손 다 썼어. 바느질 할 때는 왼손, 요런 걸 때는 오른손. 또 글씨 쓸 때는 오른손, 칼 쓰고 그런 걸 때는 또 왼손. 호미질 그런 거 다. 뚝뚝뚝 잘 쓴 손이 이렇게 차렷만 하고 있네. 차렷. 수도 놓고 방석도 만들고 또박또박 글씨도 쓰곤 했을 손은 그러나 이젠 까닭할 수조차 없게 됐고 그 어떤 촉감도 느낄 수 없게 됐다. 감각도 없어. 얼굴이나 대야 감각이지. 동덕 씨는
아내의 마음부터 헤아린다. 괴롭겠다 이런 거 쳐다보면 그래 놓고 가. 왜 놔 그럼. 아내가 속상해할까봐 방석은 두고 가기로 했다. 이 순간 아유.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알 것 같다. 이날 오후 동덕 씨 어머니는 개들 먹일 고구마죽을 끓이려고 하고 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집안 살림에 허덕이는 걸 볼 때마다 속상한 적이 많았지만 며느리 생각에 내색할 수도 없었다. 한편 동덕 씨는 며칠 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얻어온 중고 휠체어를 꺼낸다. 아내에게 맞도록 개조하려는 것이다. 아내에겐 쓸데없는 것들도 많다. 우선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굴릴 수 없으니 휠을 떼내버린다. 쓸데없는 걸 붙여놔봤자 괜시리 걸리적거리기만 한다. 발판도 아내에겐 필요 없는 것, 무릎을 접어 올려놓기 때문이다. 아내의 휠체어에는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이 있는 반면 다른 휠체어에 없는 것들이 필요하다. 몸을 지탱해줄 지지대도 꼭 있어야 한다. 이런 건 모두 동덕 씨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그런데 지지대를 용접하는 순간 대놓은 종이 포대에 불이 붙는다. 순간 혼비백산한 동덕 씨. 아내가 봤다면 분명 한 소리 했을 것이다. 몸을 지탱해줄 또 다른 장치로 안전벨트도 필수적이다. 이렇게 동덕 씨는 모든 것을 불편한 아내에 맞게 바꿔낸다. 동덕 씨가 휠체어 개조를 하는 동안 완금 씨는 가깝게 지내는 이웃 성월 씨와 산책을 나와 있다. 향기 좋다. 진짜 난다 이 향기. 완금 씨가 유난히 꽃을 좋아하는 걸 알고 성월 씨 꽃을 갖다 주는데 예쁘잖아 이것도. 난 이게 아 이쁜 꽃 노란 거 많다면 다 젖혀도 이쁘지 않은 거. 우리가 얘 우리가 안 봐주면 봐줄 사람이 없어. 이거다 보여줄 거야. 이렇게. 내 복이 꽃꽂이라고 구멍이 뚫렸다. 완금 씨의 잔소리에 성월 씨의 응수 막상막하다. 집 밖을 벗어나기 어려운 완금 씨에게 오늘은 특별한 보너스 같은 날이다. 답답함이 가시고 기분이 탁 트이는 것 같다. 움직일 수 없는 완금 씨 손과 발이 오늘은 호강하는 날이다. 성월 씨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져 온다. 산책 갔다 오는 아내를 기다렸던 동덕 씨. 개조한 휠체어를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어 마음이 바쁘다. 이거 하느라고 했었네. 자가용 하나 만들었어. 어머니 잠깐 일어나 보이. 어머니는 아들이 수리해 놓은 휠체어가 아주 편하셨던가 보다. 하지만 휠체어의 임자는 따로 있지 않은가. 아이고. 여기를 앉아야 근데 집사님. 그런데 너무 근데 좁게 집사님, 했어. 집사님이 그렇게 날씬한 것 같아? 여기 와. 성월 씨는 아무래도 동덕 씨가 눈대중을 잘못한 것 같다고 한다. 너무 좁게 한 것 같아. 아니야, 좁아 보여. 하느라고 아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나 길고 짧은 건 대보면 알고 좁고 넓은 건 앉혀보면 아는 일. 힘들어, 집사님. 아니 이게 우선 만나냐고. 이 휠체어의 임자는 완금 씨라는 듯 잘 맞는다. 딱이지 딱. 그렇게 좀 잡고 있어요. 신랑분이 정확한 법이네. 글쎄. 응? 아니 은근히 걱정했던 동덕 씨 기세 등등해진다. 거기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렇다. 완금 씨의 사이즈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그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도 바로 동덕 씨일 것이다. 아흔을 눈앞에 두었지만
어머니는 다행히 건강하신 편이다. 집안에 있기 답답해하는 어머니의 소일거리는 동네 한 바퀴 휘휘 돌아다니는 일. 맛있게 똑게. 예, 갔다 오요. 만난 것 좀 사와요. 이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동덕 씨는 죄송스런 생각뿐이다.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둔 어머니. 당신에게는 금쪽 같은 아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속상하고 그렇다고 며느리 원망하자니 한없이 안쓰럽다. 그래요, 그래, 맞아. 며느리가 아파서 고사, 아들은 그런 것 저런 거 일어나라고 고사. 아들 내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짠했다, 속이 상했다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버리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주 들르는 곳 가운데 하나는 읍내에 있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가 운영하고 있는 분식집. 권사님 어서 오세요. 주인은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한다. 권사님 오면은 또 반갑고 또 집에서 또 며느리 보고 보면 마음이 아프시고. 그래서 끼니 때면 식사도 대접하고 말벗도 되어드리곤 하는 것이다. 아빠 아침 먹고 나. 완금 씨는 특별한 부탁을 한다. 왜 갑자기 목욕이요? 날도 이렇게 복잡 좀 한번 해. 순간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한 동덕 씨. 내가 잘 닦아주고 있잖아. 한 번만 해줘봐봐. 아이고. 결국 마음이 약해진 동덕 씨는 서산시 종합복지관으로 전화를 걸고 완금 씨는 어린애처럼 좋아한다.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해놓은 것도 아내가 통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감사합니다. 목청 선거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대산인데요. 그 우리 집사람이요. 예, 그래서 목욕 좀 한다고. 완금 씨는 하고 기뻐 싶다 어쩔 줄 이거요. 모른다. 보통 사람들에겐 일상인 목욕이 완금 씨에겐 소원이 돼버렸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아내를 볼 때면 마음이 좋질 않다. 그렇게 깔끔하던 사람이 10년째 목욕다운 목욕을 못했으니 얼마나 갑갑했으랴.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동 목욕차가 있다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을 것이다. 숲풀 사이에서 발견한 것은 산딸기. 풀베러 나왔다가 뜻밖의 횡재한 기분이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만나게 되는 기쁨처럼 아내에게도 행복한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많네. 아우리 아빠! 아내의 부름을 받고 정신없이 달려오는 동덕 씨. 풀리지? 아우리 아빠! 아, 엄마 있어도 좀 봐달라 했으니까. 그 자리고 저물어 나를 불러. 아, 참, 그러면 더 빨리빨리 와야지. 이게 뭐야 도대체. 놀았나? 늘 당당한 완금 씨, 이 순간에도 닭다리 이어진다. 아, 왜 안 오고 뭐해? 풀 뜯었어. 엄마 있는데 뭐 이렇게 불러? 아, 엄마 있는 게 아니라 저거 화가 나 있을 아내에게 정성껏 딴 산딸기를 벌써 풀어놓는다. 딸기가 익었나? 제법 더왔네. 그럼 남편의 마음이 담긴 산딸기에 완금 씨는 짜증이 달아난다. 콩달콩해. 가장 좋은 음식을 진상받는 여왕이 된 듯한 완금 그게 씨. 진짜 맛이여. 아이고 쉬어, 아이고 쉬어. 이놈은 안 시키노. 엄마 좀 갖다 드려봐. 엄마 더 못 드셔서. 완금 씨는 새콤한 산딸기가 시어 어쩔 줄 모른다. 그럴 줄 아나? 사고 때 이가 망가져버려서 더 그렇다. 저 알리겠다. 박정권 사님 안 먹어. 못 엄마 좀 갖다 드려봐. 못 드셔. 산딸기 따온 거라고 좀 드려봐 아들이야. 근데 이건 쉬어서 못 먹어.
생각이 더 보니까 동덕 씨는 어머니도 쉬어서 못 드신다며 연신 아내의 입에 넣어준다. 완금 씨가 다친 후 그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아내의 소중한 자리를 느끼게 된 동덕 씨다. 드디어 기다리던 손님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네, 복지관에서 나왔어요. 서산시 종합복지관에서 나온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다. 아내의 목욕 준비에 동덕 씨 마음이 다 설렌다. 옷걸이 겁나고 떨리네. 막상 목욕을 하려니 겁이 나는가 보다. 들것으로 저기 차량까지 가시면 돼요. 들것으로 실어 나른다는 말에 아내는 앞불싸하는 표정이다. 것으로는 싫어요. 들것 좋구만 그러네. 아 싫어갖고 벗어나가는 거 같고 싫어. 안전하다고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완금 씨는 막무가내다. 아유 싫어요. 난 벗어나가는 게 좋아요. 누가 내가? 이. 끝까지 써먹는. 아니 저걸 가면 편해요. 안전하고. 아 싫어갖고 죽어나가는 거 같은 느낌. 죽긴 왜 죽어. 죽어나가는 거 같은 느낌 들어서 싫어. 저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지. 네, 어, 저희 좋구만. 벨트가 안전벨트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위험하진 그 않거든요. 누워서 가는 거지. 아내를 일으키면서도 미련을 못 버리는 동덕 씨. 저거요 저거. 아 그러기. 그러기가 아니 뭐 처음 보면서 뭐 그러기요. 아 저거 병원 같은 느낌 들어 싫어. 응급 환자들 일고 다막 싫을 때 저기다 싫잖아. 죽을까봐. 아 싫어. 아이고 인간아. 그저 여기밖에 물론 미안해. 아 그나저나 걱정돼 갖고 지금. 아유. 이쪽으로 나가가. 신발도 없나.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했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겁내지 마세요. 아이고. 안전하게 다 해드려요. 아이고 겁나. 응. 이렇게 완금 씨는 특별한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다. 저도 시원해요. 방에서 이렇게 올리고 와요 그럼. 방에서 이렇게 닦일 수가 없으니까 물 올리고.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예, 걸치고. 교통사고로 9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졌던 완금 씨에게 들것은 그때의 악몽을 연상시키는가 보다. 장애인도 씻길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이동 목욕차. 혼자서 아내 목욕시킬 엄두조차 못 냈던 동덕 씨는 자신이 목욕하는 것처럼 개운해진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목욕을 하는 아내도 묵은 때가 다 씻기는 기분일 것이다. 소원풀이를 한 완금 씨도 그 모습을 보는 동덕 씨도 행복하기만 하다. 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다. 평상이 생긴 후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평상이 가장 반가운 사람은 완금 씨. 동덕 씨는 지극정성으로 햇빛 가려줄 파라솔까지 펴준다. 아이 그만해요. 그놈은 아까워 바우리 아빠. 모기뿔도 놔주는 동덕 씨. 모기가 앉아도 속수무책인 완금 씨는 남편의 배려가 고맙기만 하다. 아유 목이 안 되면 이렇게 살 것 같으네. 대서밖에 들어가서 모기가 이제 꼼짝 못해 여기로. 앞으로는 이곳에서 도란도란 식사도 하고 밤이면 함께 별을 바라볼 수도 있게 됐다. 바로 이것이 완금 씨가 꿈꿔온 소박한 행복이다. 다음 날 아내의 표정이 들떠 보인다. 오늘 요한이 생일이요.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래도 걔는 빵빵빵빵해서 빵 좀 사갖고 이렇게 하려고. 둘째 아들 생일이니 큰맘 먹고 찾아가 보려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좀처럼 없던 깍듯한 인사.
오늘은 꼭 아이들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졸라댄 아내는 은근히 남편 눈치가 보인다. 아유 나도 힘들고 다니고. 내일은 비 온다는 게 확실하다니까. 허리 아픈 정도로 일기예보를 하는 동덕 씨. 아들 생일을 축하해 주러 간다는 게, 아이들이 사는 집에 가본다는 게 기쁘기만 한 완금 씨다. 그동안 생일 제대로 못 챙겨준 게 늘 마음에 걸렸었다. 완금 씨는 매주 아이들을 데려다 주면서 집 앞까지는 와봤지만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엄마로서 그게 늘 속상해서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었다. 혼자 아내를 데리고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동덕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다. 엄마를 보자마자 아들들은 표정이 밝아진다. 자식에게 엄마란 이런 존재일 것이다. 아내가 그렇게 들어가 보고 싶어 하는 걸 알았지만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리 와. 자기보다 훨씬 무거운 아내를 업고 구조가 복잡한 집으로 들어가 아이들의 자취방까지 가는 길은 동덕 씨에겐 너무 멀고 험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어디 들어갈 때 할까? 조금 좁다. 천천히 가면 되겠다. 드디어 아이들 방에 도착했다. 그동안은 동덕 씨만 잠깐씩 들러보곤 하던 곳. 완금 씨는 너무 감격해서 할 말을 잇는다. 말이 안 나오는. 아이고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 너무 좋아서 그러니 진짜 들어와 보고 싶었는데 참 어렵게 들어와 봤다. 참. 들어가 보자. 어렵게 들어왔으니까 자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힘들게 준비한 그 작품이 있어. 근데 알았어. 그거를 그냥 가자마자 보면 안 되니까 딱 들어가서 그때 해줄게. 그때 엄마 눈 뜨시니까 내가 가리고 들어갈게.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알았어. 엄마. 눈 감아 그럼. 뭘 보여주려는지 지금 완금 씨의 가슴은 콩당콩당 뛰고 있다. 내려가.